ESG 시민운동본부의 이사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와, 저희가 일원으로 프로그램을 쫙 진행을 하면서 ESG 시민운동본부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시길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사단법인 ESG 시민운동본부 사장을 맡고 있는 신라대학교 김성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사단법인 ESG 시민운동본부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ESG 시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이게 뭐지? 처음에 이렇게 어떤 단체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단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ESG 시민운동본부는 처음에는 그 신라대학교 ESG 경영연구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들하고 그 ESG 경영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정부나 기업이 돈을 들여가지고 ESG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ESG에 대해서 실천하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이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ESG 실천 방안이라고 가정,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 서비스, 그다음에 외식업, 그다음에 교육기관용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청을 찾아가게 됐죠. 시청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제도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하자 해서 부산시 의회에서 부산시 그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확산 방안이라는 연구 영역을 하게 돼가지고 그 연구 영역을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조례가 이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ESG 시민운동 본부 하는 거를 작년 9월 17일 날 만들었고 1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9월 17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그죠? 몇 분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협회인가요? 한 50분 정도가 모여가 만들어졌고, 네. 저희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10분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 돼서, 그 중에 이제 연구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5분 정도 계시고, 또 뒤에서 이제 도와주신 분이 5분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ESG 하면 기업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시민운동으로 처음에 생각하셨던 이유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기업의 활동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시민의 포커스를 뒀을까?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이제 그 슬로건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처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제 ESG는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 이제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시작한 건데, 이거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제 급하니까 계속 이제 서류만 이렇게 좀 더 중요시하게 되고 이러하니까, 그러면 ESG가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ESG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ESG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ESG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것. 네, 이게 순수하잖아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힘든 게 너무 많으셨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ESG 심리 도대체 뭐냐. ESG면 ESG고, ESG 경영이면 경영이지. ESG에 시민운동을 붙이니까 무슨 시민운동 단체냐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 다 들었죠. 힘든 일은 지나고 나니까 보람이 다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힘든 건 없습니다. 지금 이사진이 한 10분 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선아 교수님이 지금 홍의점이시죠? 어떤 역할을 맡고 계세요?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사단법인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교육 사업도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그중에서도 또 ESG 척척박사라는 프로그램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SG 척척박사 안 그래도 이거를 이사장님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요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ESG 우리 시민운동본부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을 건데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구 영역을 해가지고 이제 조례 만든 게 가장 큰 일이었고요. 그 하고 나서 저희가 ESG 시민운동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강사를 양성 과정을 3번 했거든요. 그래서 97명 지금 양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이제 ESG 시민운동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한 ESG 아카데미 하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ESG 척척 박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놨고, 그거 말고도 저희가 그 ESG 그 기업 프로그램도 그 공공망 그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아주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학습 교육을 하시니까, 그죠?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자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척척 박사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그런지 이선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네. ESG 척척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특히 이제 아이의 두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가장 민감하고 습득력이 높은 시기잖아요. 네. 그때에 이루어지는 학습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ESG 척척 박사 프로그램이고 유아부터 초, 중, 고까지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4가지 단계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몇 번 정도 하셨다 그죠? 척척 박사를? 네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학습생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이제 ESG 척척 박사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의 참여도도 엄청나고 또 알게 모르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 지식들도 꽤나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소감을 들어요. 이 소감을 들었을 때 제가 조금 읽어봐드려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직접 얘기한 소감들이에요. 이걸 읽어볼게요. 제가. 지구야, 요즘 많이 힘들지?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게. 지구야, 우리 때문에 힘들지?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까 해결하도록 노력할게. 지구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프지 마.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얘기한 소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미안함을 느끼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보다 먼저 분리배출을 체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작아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이제 실천, 교육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아 교수님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 척척 박사를 좀 보내야겠어.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밑바탕 지식이 있다라고도 했지만 ESG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본인들이 ESG 관련된 이제 교육도 받았고 지식도 있지만 막상 용어로 ESG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교육을 딱 수강을 하고 나면은 ESG 말 그대로 척척 박사가 돼 있습니다. E가 뭐고 S가 뭐고 G가 뭔지 그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술술술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런 걸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그 전에는 ESG가 뭔지도 모르고 꿈벅꿈벅 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 ESG 척척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습 보면은 뿌듯하실 것 같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이렇게 영상을 드리면은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나도 이런 좀 뿌듯함을 느끼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죠? 아까 강사 양성 과정을 3번? 예. 3번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요거 강사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럼 궁금한데. 그 강사 양성 과정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네. 그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다 봉제하고 이렇게 드릴 겁니다. 자, ESG 시민운동본부에서 함께 강사로 활동하고 싶거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올해 못했던 이유가 굉장히 큰 행사를 2025년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ESG 시민운동 포럼을 저희가 9월 17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 이제 처음에는 그 몇 분이나 오실지 그게 걱정이 됐고 또 후원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부산광역시의회
그다음 부산시 교육청 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 부산시의회 그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하지도 않게 82분이 오셨거든요. 원래 공간이 한 어느 정도? 우리 저희가 100분 정도만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 팜플렛도 그렇게 나가고 마고 했는데 282분이 오셔가지고 그날 행사업체 통해가지고 그 간이 의자 100개 가지고 오고 또 저희 강사들이 38분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뒤에 다 배석에 서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앉지도 못하고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주 저희가 그 행사를 굉장히 보람있게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실 때 사실 일은 되게 많으셨을 거잖아요, 교수님.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에서 이제 포럼이라는 큰 행사를 처음으로 이제 추진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준비 과정이 굉장히 이제 디테일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힘들었죠. 일이. 그것도 좀 높으신 분들도 오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섭외 문제에서부터 뭐 그죠? 후원을 받으시는 것까지 다 발로 뛰셔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희가 모시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모셨어요. 아, 정말요? 이야. 동네 한교 어르신들부터 아, 또 뭐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국장님 직접 와주셨고 부산시장님하고 교육감님 그때 이청에서 못 오셨거든요. 그 신도지원센터에서도 오시고 그 부산은행 또 국민은행 다 오시고 부산일보에서 또 그 참석해 주시고 다 하셔가지고 아주 이제 성대하게 잘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이렇게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이사님 감회가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저희가 들은 칭찬 중에서 저희는 사실은 뭐 그 칭찬은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일회용품 하나도 안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2번 그 텀블러 가져오시라고 이제 공지 드려가지고 대부분 다 가져오셨고 그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희가 병음료를 따로 좀 준비해가지고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그거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그 저희는 그 강사 양성 과정이나 뭐 척척 박사나 어떤 프로그램 하든지 간에 일회용품은 아예 안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 당연한데 그걸 신기하시고 이러셔서 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ESL 시민운동본부에서 원하는 게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바뀌는 것들 원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부산일보에 칼럼도 기고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예. 지사장님께서는. 부산일보하고 MOU 맺고 나서 그 2달에 한 번씩 계속 글을 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 반응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어떤 거 하셨죠? 칼럼으로? 몇 가지 이제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ESG 조기교육의 필요성 그 글도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축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용품 안 쓰는 축제를 하자. 그것도 썼었거든요. 그거는 하고 나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따로 배정해가지고 9개 분구청에 예산 배정해서 저 예산 배정받은 데는 다 일용품 안 쓰고 이번에 축제를 다 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아마 내년에는 일용품 전혀 안 쓰고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장님과 ESG 시민운동본부에 보게 되면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 종이컵이나 페트병이나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건 아실 것 같고요. 지금 그 산모들 태반에서도 100% 다 나왔고요. 그리고 정자에서도 다 나오고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부산일보에 그 글 쓰면서도 시군구 공공기관 일용품 반입 금지해야 그것도 저 최근에 썼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산시에서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은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뿌듯한 활동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할 게 더 많습니다. 할 게 더 많다, 세상에. 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저희가 또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이 총 5강이 또 있으니까 그 강의 중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 윤리적인 딜레마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은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또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도 있다 보니 이게 E와 S의 충돌이 일으키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ESG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플라스틱을 이제 비료용 플라스틱을 만들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에서 그 플라스틱 용기를 하나 사오거나 이러면 그걸 씻어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그 페트병 그거는 거기 씻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그대로 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그 용기를 만들 때 제가 사출 성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물을 가해가지고 이제 분자가 쪼개지는 걸 가수분해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미세 플라스틱이 그 용기 바깥쪽 안쪽에 다 묻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씻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거기다 바로 이제 음료를 담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씻어가지고 쓰자. 그러면 조금 줄어들겠죠. 조금 이제 그 사용량 좀 줄어들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좀 자유롭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선화 교수님께서는 ESG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이 사장님은 또 미세 플라스틱에 굉장히 경각심을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어디에 관심 분야가 좀 있으실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ESG 그 부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이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하는 이제 강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재활용 분리 배출 파트고 또 아이들 ESG 첩첩 박사 강의를 할 때도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환경 부분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비중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수업을 하시나요? 교수님으로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시민운동과 정말 이 부분에서 기업에 상충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을 받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직장인 대상하는 그런 이제 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아무래도 그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예. 네. 지금 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지구에서 그 기울기만 봐도 아시겠지만 지구에서 사람이 얼마 동안 이게 살 수 있을지 예. 참 불투명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후손들 사랑하고 마고 한다라면 지금 당장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태평양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6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고 우리나라 곳곳에는 무단 투기해가지고 버려진 쓰레기 산이 235개나 있거든요. 이거를 물려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대에서 꺼내야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사실은 제 90년대 초반에 환경 캠페인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알죠?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만 해도 메뚜기 같은 것들을 아파트 밑에서 막 잡고 했던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더 심각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들로 좀 이어가서 경각심이 좀 부각되어 있어야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 ESG 관심 많다 이러신 분들은 많은데 진짜 실천하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ESG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실천하는 거.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교수님들께서 꼭 넣어달라고 했던 게 실천 사례를 좀 넣어달라. 그죠? 아이디어를 좀 넣어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처방이잖아요. 이거 누가 지으셨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게 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가 환경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구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ESG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가 있고 전 기업하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ESG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만약에 지구를 살려내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처방이다 이런 극한 표현을 쓴 거고요. 근데 그걸 또 되게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지구를 살리는 마지막 처방?
저는 굉장히 이 시민운동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경각심도 느끼게 되고 장명을 정말 잘하셨다. 이사장님 센스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 센스가. 저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을 건데 뭐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포럼 일단 소개해 주셨고 척척 박사도 해주셨지만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척척 박사는 그 저희가 수료를 하면은 그 이사장님으로 수료증을 드리거든요. 그 수료생이 지금 651명입니다. 와, 뒷명이 네. 그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왜 좋아하시느냐 이런 말씀 여쭤봤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대학 가거나 이럴지 필요하죠. 우리 애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육받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소서 이런 거 쓸 때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면접하러 가면 지금 이제 ESG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ESG가 사실은 물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생들이 ESG 물어가지고 떨어지고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2년 전에 대학생 부울경에 있는 대학생들 40명을 선발해가지고 그 ESG 아카데미 하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4시간 동안은 ESG 그 이론 강의를 하고 4시간 동안은 실전 면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 대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앞으로는 이제 ESG만 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사실은 올해도 하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이제 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선일 교수님, 저희 척척 박사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싶다? 조금 더 이런 분야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ESG 척척 박사 프로그램이 강의 형식으로 지금까지 651명 수료를 했는데 강의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꾸미고 싶습니다. 거버넌스가 들어오는 거네요. 참여 활동을 하시키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ESG에 대한 중요성은 개개인은 사실은 아실 것 같아요. 뭐 너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걱정을 하시고 하실 건데 실제적으로 사회나 기업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시민운동을 하기가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 다음에 부산일보에 게재할 그 제목이 기업이 ESG 시민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금 글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시면은 그건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글 써야 될 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전국 장례식장 그 6천 식판 사용해야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장례식장이 일용품 관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사실은 장례식장 가는 거는 뭐 대접받으러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뭐 사람의 도리를 하러 가는 건데 거기 갔을 때 뷔페 형식으로 차려놓고 거기서 식판으로 해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러면은 식기세척기 돌려가지고 하고 나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하나도 안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일용품도 안 쓰게 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음번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쓰레기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와, 이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SG 활동들 중에서 저희가 이 활동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S 활동들 중에서도 좀 자랑하고 싶은 활동들이나 뭐 이런 활동 앞으로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부울경 지역에 그 ESG 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부울경 지역의 지역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아카데미 개최를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동별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지역별 또는 아파트 동별해서 나눔, 배려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업 계획서나 대학생들 IR을 하러 창업 계획 같은 거 하러 캠프를 가보면 주제를 요즘에 보면은 지역 정주 아니면 ESG랑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 플로킹을 시켜서 플로킹을 한 걸 가지고 사회 이슈 문제를 다루고 그것으로 어떻게 창업의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아이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운동본부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취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아까 조례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또 거버넌스의 활동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확산 방안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게 부산시에 있는 그 구졸초라고 그 초선 의원님들 그 연구 단체 거기서 저희한테 연구 용역을 준 거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뭐 처음에 한 실적 같은 게 없었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거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의원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만들어진 것도 그 거의 그 참여하신 분들이 그 부산시 의원들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20분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사실은 많이 실려가지고 만들어진 조례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그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그 보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뿌듯하실 것 같아요. 와,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내고 뭔가 활동을 했는데 이게 조례로까지 만들어진다고? 뭐 이런 생각하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고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도 보고 계신 분들도 아, 나도 참여 진짜 해봐야겠다. 같이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근데 정말 ESG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옛날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네. 몰랐습니다. 잘 몰라서 그 처음에 한 3년 전에 그 전까지는 저도 마트에서 그냥 생수 사 마시고 종이컵 쓰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 경우에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헌혈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약간의 피를 흘리거나 그러기 전에는 이게 미세 플라스틱을 몸에 다 안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만 8천 개씩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에 쌓인다 이런 그 통계도 있었고요. 이 통계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니까 이거를 당연히 이제 알려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뭐 그냥 미세 플라스틱 뭐 전도사 지냈겠던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사영 교수님 어떠세요? 예전하고 좀 바뀌셨나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저는 이 분리 배출 그 방법을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어찌됐든 그 파트를 강의를 하고 있으니 집안 식구들이 너무 이제 피곤해진 거죠. 이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ESG는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는 거,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네요.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 게 시민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할이 결국은 시민의 운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편함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업하고 ESG 시민운동은 조금 상충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대표도 집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여기 있는 근로자들도 전부 다 집에 돌아가면 각 개개인들이란 말이에요. ESG 시민운동은 이 개개인들의 실천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개개인들이 모여 있는 기업도 결국은 윈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보고 또 더 많이 공부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뭐 어떤 거 더 하고 싶으세요? 이제 저희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전 국민 교육. 그래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각급 학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과 후 수업으로 ESG 특색 박사 수업을 듣게 하고 싶고 저희 국민들 상대로 해가지고도
동에 보면 또 동장님 계시고 통장님 계시고 그 오피니언 리더들 계시니까 그분들 모시고 그 교육하고 그러면 전방위로 계속 이렇게 알려지고 다 확대되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나아지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 군구청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굉장히 잘 된 사례가 하나 있죠. 예, 영도가 작년 그 9월 1일 날 특강을 했었거든요. 하고 나서 저도 몰랐는데 그 올해 1월 달에 갔더니 그 그 현관판에다가 그 일용품 반입 금지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 가서 봤거든요. 가니까 층마다 그 텀블러 세척기도 다 있고 직원들은 텀블러 다 쓰고 있고 1층에 가니까 커피숍에 그 다회용 컵 다 모아놔놓고 그거 씻어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저 다른 구청은 잘 못했는데 그 하고 나면 정말 교육만 받고 나면은 일용품이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건 뭐 저희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교육만 하면은 그거는 다 확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따라달라고 이야기 좀 한마디 하세요. 카메라 딱 보시고요. 그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일용품 반입 금지 그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교육을 신청하면 저희가 해드릴 거고 그 아니더라도 군구청에서 좀 나서주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앞서줘야 거기는 정책을 위반하는 데니까 그래 해야 또 기업도 ESG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선하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을 좀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일단 ESG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ESG는 완벽함이 아니라 협력의 지속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크 콘서트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으쌰으쌰 하자고 우리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죠? 앞으로 또 같이 하실 분들과 또 많은 강사도 배출하셨으니까요.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사실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면은 깨끗하게 돌려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잡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집 사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환경은 좋은 거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꼭 좀 우리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니까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ESG 시민운동본부 이사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역시 ESG 너무 멀지 않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ESG 시민운동본부에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와 함께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은 달이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거 뭐 처음 이걸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하고 해서 좀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좋았죠? 자, 우리 또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원을 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